안녕하세요. 상위 1% 투자병법 진행의 김나연입니다. 오늘 양시장 강보합권에서 마감했습니다. 특히 코스피 지수는 장중에 2100선에 들어서기도 했는데요. 미국과 중국이 1단계 무역협정에 근접했다는 호재가 투자 심리를 회복시켰고요. 단 장 마감 직전에 코스피 지수는 2100선 탈환을 앞두고 숨고르기에 들어갔습니다. 자, 과연 이번 주 우리 시장은 어떻게 흘러갈지 그 전망과 함께 전략들도 오늘도 이 시간을 통해서 꼼꼼하게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그 누구도 알려주지 않는 상위 1%만의 투자 비법으로 시청자 여러분들의 주식 실력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 시간 함께해 줄 전문가 소개하겠습니다. 다비드 김정엽 전문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전문가님 이번 주 첫 장 오늘 시장 어떻게 평가하셨나요? 네, 오늘은 그냥 무난했었던 그런 시장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실 오늘 뭐 코스피 같은 경우는 뭐 기분 좋은 그런 마감을 좀 보여주기도 했고요. 사실 뭐 시장에 큰 변동 없이 조용한 지금 그 코스피장에서는 월요일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뭐 삼성전자의 추세도 뭐 그 위에 아래 뭐 등락을 좀 반복을 하긴 하지만은 여전히 뭐 좋은 추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얼마 전에 이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실적 발표를 오히려 좀 안 좋게 좀 내보내면서 그동안에 좀 나와야 될 악재들을 이제 좀 떨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분기부터 이제 뭐 실적 개선 이런 기대감들이 붙어지면서 뭐 이제 지난 금요일에 갭상승 그다음에 오늘은 뭐 이제 잘 유지를 시켜주는 그런 이제 안정적인 모습들이 좀 나와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코스닥 시장에는 변동성이 좀 많이 심하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요즘에 좀 HLB의 움직임이 뭐 코스닥 시장의 방향성을 좀 좌지우지한다라고 이제 할 정도로 굉장히 좀 많은 변동성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오늘 코스닥 지수가 좀 아래쪽으로 밀리면서 수치상으로는 뭐 0.01포인트 그래서 이제 뭐 아주 그 미세한 뭐 강보합으로 이제 마감을 하긴 했지만은 실질적으로 이제 좀 갭상승한 부분들을 반납을 하면서 마감을 했기 때문에 약간 좀 아쉬운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지난 금요일이 시장이 좀 흔들렸을 때 그다음에 목요일 날에도 이제 그 장중에 시장이 흔들렸을 때 그다음에 오늘 뭐 시장이 좀 아래쪽으로 이제 갭상승 이후에 밀리는 이런 부분들 안에서는 좀 HLB의 그 활약이 좀 아래쪽으로 이제 끌고 내려가는 그런 활약들이 좀 있었다라고 이제 보여지고요. 네, 다만 그 시장에서 여러 제약주들 시장의 움직임 방향성에 대비해서는 굉장히 좀 긍정적이고 방어력이 좀 괜찮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난 그 금요일에도 그랬고요. HLB가 이제 좀 많이 밀리다 보니까 그쪽에 눈치를 보면서 뭐 제약주들이 좀 같이 끌어내리고 그다음에 이제 시장이 좀 좋지 않은 그런 포지션이 좀 많이 나왔었는데 오늘은 뭐 그 HLB는 좀 밀리지만은 다른 제약주들 중에서는 급등 종목들도 굉장히 많이 나왔고요. 분위기도 굉장히 좀 좋아졌습니다. 차트를 잠깐 보고 넘어갈게요. 일단은 뭐 10월 그다음에 11월, 12월 이렇게 이제 좀 중기적인 추세에서는 굉장히 좀 긍정적인 요소들을 좀 많이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일단은 코스닥이 그 최근에 단기 평선을 압박을 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와서 만약에 이제 내일 오전장에 혹은 뭐 스타트 이후에 여기가 바로 지켜지지 못하고 양봉으로 바로 돌리지 못한다고 하면은 뭐 그냥 단기적인 뭐 추가 조정 정도만 좀 생각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지금 뭐 한 종목에 의해서 시장이 약간 이렇게 좀 왜곡이 되고 오히려 만약에 이제 좀 내일 눌러주는 구간들이 나온다고 하면은 지금 뭐 재료주도 많고요. 그다음에 지금 수익을 내줄 수 있는 정상적인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조정폭 지난주 금요일 혹은 뭐 이제 오늘 같은 혹은 뭐 이제 추가적으로 음봉이 나온다고 하면은 이럴 때는 이제 좋은 종목들을 더 좋은 자리에서 매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이제 잡으신다고 하면은 이번 주에도 또 무난하게 뭐 지난주에 했던 것처럼 좋은 수익률들이 좀 많이 나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늘 방송도 잘 집중을 하시고 지금은 뭐 시장보다는 지금 종목들을 또 집중을 하셔서 더 좋은 종목들을 많이 모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시장의 음봉에서 수익의 기회를 잡으시면서 역시나 시장보다는 이슈가 있는 종목에 이번 주도 함께 집중을 해보자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주식 명언 확인해 보실 텐데요. 전문가님, 오늘은 또 어떤 사자성어에 꽂히셨을까요? 아, 네. 여전히 굉장히 좀 날카롭게 질문하시는데 오늘도 사자성어를 좀 보면서 그 주식 그 명언을 좀 보실 텐데 가리천정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사람이 이제 목이 말라야 비로소 이제 샘을 판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제 한편으로는 사전에 준비를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다가 일이 생긴 그 뒤에야 비로소 이제 서둘러 그때 이제 서둘러 봐야 소용이 없다라는 이제 뜻이 됩니다. 근데 이제 사실 이런 부분들이 주식 투자 그다음에 좀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매매하는 방식에 또 비교를 한다고 하면은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지금 뭐 시장에서 재료주들 혹은 일정주들, 그다음에 테마주들 먹거리가 굉장히 좀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종목들이 이제 미리 막 준비를 하고 미리 이제 선취하는 관점으로 이제 다가간다고 하면은 시장에 얼마나 먹거리가 많겠습니까? 근데 이제 시장에서 노력을 하지 않는 자들, 그다음에 시장 분석을 하지 않는 사람들, 그다음에 뭐 이제 제가 알려드리는 뭐 차트 강의라던가 이런 선취 관점에서 접근을 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어떤 종목들이 이제 시장은 또 개장을 했는데 어떤 종목들이 시장에서 올라갈지 그런 부분들을 이제 잘 모르고 예측을 못하다 보니까 많은 투자자들이 그럴 때는 내가 그런 부분들이 분석이 떨어지는 상황에서는 지금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 혹은 뭐 이제 그제도 올라갔고 어제도 올라갔고 오늘도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 그러니까 지금 상승하는 종목들, 지금 당장 빨간불이 붙어서 불타고 있는 종목들이 좋은 종목이라고 인식을 하고 그런 종목들로 이제 좀 추격 매매식으로 들어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좀 아쉽고 안타까운 그런 그 상황인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피하려고 한다면은 조금만 준비를 하고 그다음에 조금만 미리 또 시장을 먼저 보고 분석을 한다고 한다면은 충분히 시장에서 좋은 종목들을 올라가기 전에 미리 선취가 가능하다라는 점들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제가 투자병법에서도 급등하는 종목들을 뭐 매주 매 시간마다 우리 시청자분들께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상한가 종목들과 점상한가 종목들까지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었고 저는 그런 종목들을 드렸을 때 단 한 종목도 급등이 이미 나와 있는 종목들 혹은 추격 매수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종목들을 드린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죠.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또 알고 이해를 하신다고 하면은 그다음에 저와 같이 또 부지런하게 다음 종목들을 준비를 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꿈꾸는 그런 상한가 종목들도 충분히 나의 종목과 나의 선취 종목이 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도 저의 투자병법 강의와 방송을 듣고 잘 따라오고 하시면서 현 시장에서 가장 적중률이 높은 기술적인 패턴, 현 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이슈 종목들 이런 부분들을 잘 배우고 잘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주식 명언은 목이 말라야 비로소 샘을 판단의 의미의 가리천정이라는 사자성어를 준비하셨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도 뒤늦게 추격 매수하는 태도는 버리시고 미리미리 선취하는 습관을 기르셔야 한다. 다시 한번 강조해 드렸으니까요. 다비드 전문가와 함께 선취하는 매매법 종목들 오늘도 많이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편입주 AS 시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편입주로는 아모텍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이 종목은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데요. 네. 어디까지 더 보면 좋을까요? 굉장히 좀 좋은 상승과 좋은 네. 수급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는 이 종목을 이제 단번에 단기 급등 이런 부분들보다는 묵직하게 좀 멀리 그다음에 길게 좀 목표를 하면서 가져가기 좋은 종목이라고 이제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지금은 뭐 스타트가 좋고요. 뭐 오늘까지 잘 가지고 오셨다고 한다면은 뭐 충분히 10% 이상 두 자리의 수익률까지 지금 뭐 이제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그 모든 부분들은 다 좋은데 제가 이 종목에 좀 기술적으로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중간에 좀 AS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차트를 보시면은 지금 일봉상 차트에서도 굉장히 좀 좋은 돌파가 나왔어요. 그리고 지금 고점으로 좀 갖다 붙이고 있는 구간이 이 매물대를 이제 돌파하는 그런 구간이고 지난번에 만들어놨던 전고점대를 이제 좀 거의 뭐 비슷하게 좀 맞춰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제 여기에서는 한번 눌러주는 구간들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제 또 월봉상 차트를 보신다고 하면은 지금 지난번에 저항선으로 작용을 했었던 이런 이제 지금 이동평균선 저항 라인이 지금 딱 갖다 붙여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를 이제 돌파를 잘 진행을 한다고 하면은 충분히 그 이상으로 뭐 이제 35,000원 뭐 이 정도까지도 충분히 월봉상 차트가 열려 있는 상황이라 가장 좀 중요한 시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 24,950원 종가 마감을 했는데 이 25,000원 선에서 이제 거래량을 좀 붙이면서 돌파를 해주느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좀 주요 포인트로 보고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지난번에 이 종목을 매수하는 관점에서 굉장히 좀 의미가 있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뭐냐면은 여기서 이제 지난번에 만들어놨었던 전고점 부분들 그 다음에 최근에 만들어놨던 전고점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이제 돌파하면서 위쪽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은 23,000원을 좀 지키는 그런 그림들이 나올 텐데 만약에 이제 25,000원 선에 이제 갖다 붙여서 조정이 나오다 하더라도 23,000원 위쪽에서만 거래량 안 터지고 그 다음에 잘 지키는 이런 그림들이 보여진다고 하면은 이 종목은 조금 더 기다려 보면서 앞으로 이제 좀 길고 그 다음에 좀 약간 수익률이 높은 그런 수익률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홀딩 전략을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종목은 거래량과 함께 25,000원을 돌파하는지 그 여부에 주목하시면서 대응하시라 설명드렸습니다. 다음 종목으로는 인터플렉스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이은 급등세를 보여줬던 이 종목이 전문가님 오늘은 차익 매물이 출회가 된 것 같은데 지금부터는 네.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제가 바로 직전에 금요일 날 이 네. 종목을 AS를 좀 해드리면서 그때 이제 분할 매도 그다음에 이제 익절 라인에 대해서 AS를 딱 해드렸었는데 굉장히 좀 좋은 타이밍에 적절하게 좀 해드렸던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차익 물량들이 좀 많이 나왔고 그다음에 이제 뭐 여전히 매수가 대비해선 20% 이상이 좀 떠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은 매도 물량들이 좀 부담스러워서 오늘 같은 날은 좀 잘 챙기셨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차트를 볼게요. 일단은 오늘 뭐 인터플렉스 그다음에 코리아 서키트 뭐 관련된 종목들이 같이 이제 좀 차익 물량들이 좀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고요. 반면에 이제 그 제가 말씀드렸던 PCB 회로기판 이쪽 관련된 동종 업종의 새로운 그 슈퍼루키 종목들 혹은 떠오르는 그 신생아 종목들은 오히려 이제 상방으로 급등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죠. 그래서 이제 올라간 종목들보다는 이제 막 시작하는 새로운 테마주를 좀 찾으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기존에 좀 많이 올라갔었던 종목들의 차익 물량을 좀 떨어뜨리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뭐 추세 자체가 완벽하게 깨진 건 아니지만 오늘 거래량이 좀 상당히 많이 나왔다는 점과 그다음에 음봉이 조금 좀 길어져서 제가 웬만하면 이건 단기 이평선 위쪽에서만 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제 수익을 좀 잘 챙겨 가시고 뭐 지키는 쪽으로 이제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이거를 좀 멀리 보고 나는 차라리 다음 파동까지 한번 기다려 보겠다라고 하신다고 하면은 제가 못해도 익절가는 14,600원 이렇게 잡아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기에 맞춰서 이제 대응을 해보시면은 충분히 좀 편안하게 좋은 수익률들 챙겨 가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인터플렉스까지 편입주 AS 시간 가져봤습니다. 자, 오늘도 본 방송이 끝나고 나면 온라인 방송이 이어지는데요. 전문가님, 오늘 온라인 방송에서는 어떤 이야기 해주시나요? 사실 제가 무료 방송을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 저는 이제 또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못다한 강의도 해드리고 그다음에 뭐 이제 선물도 드리고 하는데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아무래도 제가 좀 숨겨놓은 그다음에 제가 지금 오늘 시장에서 뭐 바로 이제 좀 찍었으면 하는 그런 저희 히든 종목을 좀 받기 위해서 저희 무료 방송에 좀 많이 참여를 하시죠. 사실 오늘은 이제 월요일이고 제가 지난주에 월요일, 화요일 그다음에 금요일 이렇게 3일 동안 방송을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금요일에 히든 종목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제가 월요일, 화요일, 금요일 찍어드렸던 모든 히든 종목과 그중에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모든 종목들이 제대로 터지고 또 제대로 날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지금 시장에서 먹거리도 굉장히 좀 많은 그런 상황이고 우리 시청자분들이 챙겨갈 수 있는 수익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히든 종목들만 한다 하더라도 다 일주일 사이에 뭐 적어도 2자리 이상의 수익률들은 충분히 다 나오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 기대를 또 제가 저버리지 않기 위해서 오늘 굉장히 좀 좋은 종목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요즘에 제가 알려드린 기법과 거기에 맞춰서 이제 설정을 해드린 검색기가 굉장히 좀 핫하게 떠오르고 있죠. 거기에 대한 이제 강의, 그다음에 맞는 종목들 이렇게 좀 이어드리도록 할 테니까 이번 주에 또 수익에 또 도전하실 분들, 다비드 전문가와 또 좋은 매매하실 분들은 이따가 잘 들어오셔서 더 좋은 종목들로 그 종목들을 교체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포털 검색창에 투자 병법 검색하시고요. 화면 상단 부분에 사이트가 뜹니다. 사이트 클릭하고 들어가셔서 전문가 얼굴 확인하시고요. 지금 반짝이고 있는 방송 보기 버튼만 누르시면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유의해 주시고요. 자, 본격적으로 월요일 강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은 어떤 주제로 강의 준비하셨나요? 지금 시장에서 가장 개인 투자자분들이 우리 또 어머니 아버님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테마와 가장 궁금해하는 종목이 무엇일까 생각을 했었는데 아무래도 뭐 요즘 같은 시장에서는 제약주를 안 볼래 안 볼 수가 없겠죠. 저도 이제 제약주를 굉장히 좀 좋아라 하고 오늘 또 시장에서 오늘 장중 그 대응을 하면서도 제약주들이 굉장히 좀 기분 좋게 그다음에 좀 좋은 수익들을 좀 줬었던 그런 하루가 됐었습니다. 근데 시장에는 제약주들이 너무 많고요. 사실 뭐 가는 종목도 많지만은 어떤 종목이 그다음에 가는지
그다음에 어떤 종목들이 어떠한 이슈를 통해서 움직이는지 그런 부분들을 우리 시청자분들이 정확하게 캐치를 좀 잘 못하고 계신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제약주를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동안에 이제 뭐 녹십자 랩셀이라던가 그다음에 뭐 파미셀 뭐 굉장히 좀 적중하는 종목들이 좀 많이 나왔었는데 오늘은 그보다 더 강력하게 갈 수 있는 후속 종목들을 우리가 또 골라보고요. 어떤 종목들로 우리 이번 주에 어떻게 수익을 내야 되는지 제약주를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들이 가장 관심 있어 할 섹터 중 하나가 아닐까 싶은데요. 제약주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지금 바로 다비드 김정엽 전문가의 강의로 만나보시죠. 자, 이달리 시청자분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주식 멘토 다비드 김정엽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 제가 방송국에 오는데 비가 막 내리더라고요. 그리고 요즘에 또 환절기라서 감기들이 좀 많이 걸리시죠. 저도 좀 감기 기운이 좀 올라와가지고 막 좀 가끔 훌쩍거리고 막 목소리도 좀 쉬고 그러는데 우리 시청자분들은 또 감기 조심하셔서 또 건강에 유의를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사실 뭐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또 어떤 종목들을 좀 봐야 되는지,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금 어떻게 집중을 해서 이 좋은 시장에서 어떻게 수익을 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항상 그 온라인 무료 방송을 할 때도 말씀을 드리고 여기 방송 이 자리에서도 이제 요즘에 많이 말씀드리는 부분들이 있어요.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2018년도 그다음에 혹은 이제 올해 상반기까지 좀 좋지 않은 시장들이 좀 많이 나왔었던 것도 맞고요. 그래서 만약에 나의 계좌들이 많이 좀 망가져 있다고 한다면은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이제 메꾸고 복구를 해야 되는 시기가 가장 중요한 시기가 지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10월 달도 다 갔습니다. 이제 또 11월, 12월, 1월 이때까지가 이제 좀 충분히 좋은 기회가 오는데 먼저 그 연말에는 항상 또 우리가 뭐 부분적으로 이제 시장이 좋았던 그림들이 있고요. 지금 워낙 낙폭을 좀 많이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제 좀 추가적으로 좋은 그림들이 예상이 됩니다. 거기다 이제 1월 달에 있는 뭐 연초 효과까지 그다음에 코스닥 좀 스몰캡 기업들의 조금 더 활발한 움직임이 나와준다고 하면은 지금 우리가 수익을 뭐 못 볼래야 못 볼 수 없는 그런 굉장히 좀 좋은 장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좀 열심히 종목들을 준비를 해오고 뭐 강의 혹은 이제 제가 알려드리는 히든 종목에는 더더욱 또 이제 그 집중을 해서 종목들을 좀 가져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실제로 뭐 수익이 잘 많이 나고 있고요. 좀 그런 부분들을 느끼고 보고 계신다고 하면은 우리 시청자분들도 좀 계좌를 바꾸기 위해서 지금 약간은 공격적이고 그다음에 적극적인 매매를 할 중요한 시기라는 부분들을 좀 알고 가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우리 시청자분들께 최대한 또 많이 좀 챙겨갔으면 하는 마음에 제가 저의 종목 검색기 그다음에 요즘에 수익이 가장 잘 나는 저의 패턴들을 설명을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좀 또 무료 제공도 해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그 제가 이 25일 날, 뭐 금요일 날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 주 이제 뭐 전 방송일에서도 좀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알려드리는 이 패턴과 그다음에 이 검색기에 이제 포착이 되어서 움직임이 나오는 종목들이 성공률도 굉장히 좀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급등 종목들이 연속적으로 쭉쭉쭉쭉 이어서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제가 이 검색기를 알려드리고 우리 시청자분들께 저와 같이 여기서 나오는 종목들 그다음에 제가 알려드리는 그 기법과 기준에 맞춰서 같이 좀 매매를 따라 하신다고 하면은 제가 중간중간에 또 AS 해드리고 리뷰해드리고 하면서 방송 보시는 분들도 저와 같이 좀 매매하고 대응하는 것처럼 진행을 한다고 했었죠. 오늘 그 특징주들을 좀 몇 개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미셀이라는 종목이 있는데 제가 그 알려드렸던 121선을 기준선으로 잡고 거기에 맞춰서 움직임이 나오고 그다음에 121선의 지지점을 잡아서 매수 타점과 121선을 기준선으로 손절가를 잡고 위쪽으로 이제 튀어가는 그런 그림들을 우리가 이제 좀 기대를 하는 거죠. 과거에 이제 이렇게 소외되어 있었던 종목들이 거래량을 이렇게 늘려 나오면서 이 검은색 기준선을 돌파하는 이런 구간대가 우리에게는 가장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근데 이제 파미셀이라는 종목이 그 지난번 급등을 한번 보여주고 거래량 늘리면서 이제 121선 이 검은색 기준선을 위쪽으로 들여놓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거래량을 확 갖다가 줄여버리면서 이런 식으로 이제 단순 조정 그림들이 좀 나왔었죠. 근데 이제 제가 그 과거의 차트를 본다고 하면은 여기서 이제 121선 아래쪽에서 주가가 올라오려고 하는데 지속적으로 아래로 좀 밀어버리잖아요. 그럼 이런 거는 충분히 우리가 저항이라는 거를 이제 눈으로 볼 수 있었고 저항을 이제 거래량을 날리면서 돌파가 나오고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구간에서는 우리는 지지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굉장히 좀 심플하고 제가 사실 심플하지만 굉장히 많이 이용하는 그런 이제 차트 기법 중에 하나인데 이 파미셀이라는 기업을 저는 과거에 이제 이 자리에서도 추천을 드렸었고 지난주 바로 금요일 날 제가 이 방송에서 이제 AS를 하면서 이 종목에 대해서 이제 다시 또 설명을 드리는 그랬었던 종목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은 지난번 여기서는 이제 18%를 급등에 적중을 했었고 우리가 이제 그 다음부터 봐야 되는 거는 새로운 바닥 형성 구간을 주목을 하면서 재매수 관점에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다시 한번 AS를 좀 드렸었던 그런 종목이죠. 근데 이제 앞서서 그 AS 종목 시간도 있었지만은 왜 그때 안 하고 이제 여기 방송 화면까지 보여드리면서 하냐면은 오늘 그 파미셀이라는 종목이 오늘 장중에도 또 급등을 했습니다. 15.8%의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이때 이제 그 AS 그다음에 이제 매수 관점으로 준비를 좀 아침에 보셨던 분들한테는 또 좋은 수익률로 나올 수 있는 그런 그림들이 나왔어요. 근데 이제 제가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그 바닥에서 돌파 그다음에 이제 수익이 잘 나는 저의 그 패턴 계속해서 이제 맞아 떨어지는 자리에서 급등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 뭐 제가 알려드렸던 종목이기도 하고 뭐 AS 종목이기도 하지만은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거를 매매하지 않으셨다 하더라도 이런 패턴을 보여주고 여기서 갖다 붙이는 구간에서는 이제 매수를 잡기가 좋고 그 다음에 거래량 터트리니까 여기서 지지점이 나오고 급등을 하는구나. 이런 부분들을 이제 잘 알고 넘어가신다고 하면은 요즘에 제가 알려드리는 종목들, 그다음에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들은 자리가 다 비슷해요. 다 이런 종목들만 일부러 제가 이런 종목들만 골라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 이거를 이제 계속 익혀서 나의 좀 수익 패턴, 내가 좋아하는 수익 기법으로 좀 가져가라고 강조를 좀 많이 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들 패턴들을 잘 보시고 한 가지 더 이제 그 얹어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은 자, 바닥 돌파가 나올 때 거래량이 많이 동반이 됐죠. 근데 이제 음봉이 약간 좀 부담스럽게 나온다고 하면은 그럴 때는 이제 쭉 내려가가지고 거래량을 보시면 돼요. 근데 거래량이 상대적으로 이제 굉장히 좀 적게 나오죠. 거의 뭐 한 5분의 1 정도 가량도 좀 안 되는 그런 적은 거래량인데 제가 거래량은 차트에서 이제 그 움직임 방향성에 대한 신뢰도라고 이제 표현을 했죠. 그래서 올라갈 때는 신뢰도가 세고 그다음에 아래쪽으로 내려오지만 이건 힘이 없고 신뢰도가 적은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내려가는 힘이 적고 그다음에 여기서 오히려 지지에 대한 기대감을 더 크게 극대화시킬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 좀 곁들여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체크를 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종목은 제가 일부러 또 빼놨어요. 지난주 금요일 날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께 히든 종목으로 추천을 드렸었던 DAP라는 종목의 일봉 차트입니다.
DAP라는 종목이 어떤 종목이냐면은 그 인터플렉스 혹은 뭐 이제 코리아 서키트 이쪽이랑 이제 같은 테마군을 형성을 하고 있는 PCB 관련 종목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 다음에 이 종목을 봤던 이유는 그쪽 휴대폰 부품주 그다음에 PCB 관련된 종목들 안에서도 순환 테마가 나오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인터플렉스까지 또 급등이 나오다 보니까 우리는 그 다음 후속 테마를 이제 찾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후속 종목을 이제 봐야 되는데 오늘 그 DAP라는 종목이 좋은 흐름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뭐 이수페타시스라는 종목도 마찬가지로 같은 동종 테마에 있는데 오르지 않은 종목들이었거든요. 오르지 않은 종목이 오늘 이수페타시스까지 또 급등을 하고 많이 올라간 종목은 인터플렉스처럼 이제 조정이 나오고 좀 새롭게 떠오르는 이런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은 방향성을 위쪽으로 이제 자꾸 올라가거든요. 근데 이 종목을 우리가 이제 처음에 왜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냐면은 처음에 이제 그 이슈에 대한 뭐 PCB 회로기판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순환매를 첫 번째로 받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이 기법 그다음에 이제 검색기에 이제 포착이 되면서 말씀을 드렸죠. 그럼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걸 보면서 계속해서 이제 똑같이 보시면 돼요. 바닥권에서 소외되어 있었던 종목이 거래량 늘리면서 이 검은색 선을 위쪽으로 돌파를 하죠. 돌파한 다음에 이제 거래량 없이 쉬어가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저점을 이 검은색 선 위쪽에 잡으면서 여기다 지지를 잡아놓죠. 우리는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 검은색 선이 기준선이 돼서 검은색 선을 이탈하면 손절. 이것도 확실하게 아래쪽으로 이탈하면 손절, 그다음에 방향성은 이런 거를 보면서 센 거 한 방 이런 식으로 이제 기대를 할 수가 있다. 이게 이제 제가 알려드리는 차트 강의고요. DAP는 오늘 아주 뭐 만족스러운 급등은 아니었지만은 장중에 한 13% 정도의 급등이 나오면서 마찬가지로 또 오늘 매수를 또 찍으셨던 분들께는 또 좋은 수익률, 뭐 2자리 이상의 수익률들을 충분히 가져갈 수 있게끔 좋은 자리를 만들어 줬습니다. 그래서 사실 요즘에 제가 보여드리는 종목들과 보여드리는 패턴들 다 비슷한 관점과 바닥 돌파 안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죠. 지난주 월요일 날 제가 알려드렸던 인터플렉스는 일주일 안에 30% 이상의 상승률이 나왔고 아모텍 같은 경우는 월요일 날 이제 같이 드렸던 종목이죠. 그 종목도 이제 제가 오늘 기준으로 고점으로 보니까 대략 한 10% 정도의 상승률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파미셀 18%, 그다음에 DAP 같은 경우도 오늘 장중에 급등하면서 10% 이상의 상승률. 저는 이 종목은 추가적인 상승이 더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시간이 지난 뒤에는 더 높은 수익률을 또 기대를 할 수가 있겠죠. 근데 분명히 제가 알려드리는 종목들 안에서도 뭐 일주일 사이 안에서만 뭐 10% 이상 혹은 뭐 그 이상으로 급등하는 종목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패턴을 열심히 또 공부를 하고 내 것으로 만들어서 우리의 또 수익률을 늘려가는데 계속해서 좀 이용을 할 필요가 있으시겠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오늘도 이거를 또 같이 리뷰하고 보려고 검색기에 이제 포착되어 있는 종목들을 또 봤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사실 뭐 아주아이비 투자랑 대성창투 같은 경우는 이미 뭐 이제 그 포착이 되었었던 종목이고요. 그다음에 오늘 또 새롭게 FST라는 종목이랑 그다음에 녹십자 MS라는 종목이 또 새롭게 여기에 이제 또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한번 관심 종목으로 좀 보시면서 추후의 흐름들을 또 같이 저랑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그 검색식과 그다음에 여기에 관련된 종목들을 AS를 계속 해드리고 이렇게 해서 수익 나는 패턴들이 잘 나오고 있다라는 거를 지속적으로 좀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제가 이 리뷰를 계속 진행을 해드리면서 지속적으로 이 수익 패턴을 교육을 하고 나와 있는 포착주로 같이 매매를 하면서 리뷰도 하고 AS도 해드리고 그다음에 뭐 실패 요인에 대해서도 같이 분석을 해드리고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지난주에 제가 마지막 공개를 해드렸는데 제가 이 시스템과 그다음에 이 그 리뷰와 교육을 지속적으로 하려면은 우리 시청자분들도 이제 같이 여기 어떤 종목들이 나오는지 참고를 좀 하실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저와 같이 또 좋은 수익률에 지속적으로 매일같이 매일 수익이 날 수 있는 이런 단기 패턴들을 공략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오늘 뭐 마지막으로 딱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온라인 무료 방송에서 저의 종목 검색기, 종목 발굴기를 마지막으로 이제 공개를 해드릴 테니까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먼저 입장을 하셔서 들어와 계시고요. 제가 무료 방송을 할 때 사실 그 녹화를 이제 좀 띄워놓고 녹화를 녹화 버튼을 누른 상황에서 제가 하는 이제 온라인 무료 방송도 녹화를 하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제 볼 수 있게 저장을 하는데 지난번에도 그랬지만
이 종목 검색기는 제가 녹화 버튼을 누르기 전에 제가 돌아가자마자 바로 공개를 해드릴 거고 이제 녹화를 남기지 않으려고 해요. 왜냐하면 이제 앞으로 이제 늦게 오시는 분들이 계속해서 이제 너무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시면은 우리의 매매가 또 흐트러질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검색기에 대해서 마지막 공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방송 제가 시작하기 전에 온라인 무료 방송에 또 미리 입장을 하셔서 준비를 좀 하고 계시고요. 앞으로 이 검색기와 이 또 기법을 통해서 매일같이 또 좋은 수익률이 또 이어지기를 또 기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리뷰는 뭐 이 정도로만 하고 간단하게 이제 넘기도록 하겠고요. 오늘 제가 그 또 새로운 또 종목에 대해서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더 잘 나갈 수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또 간단하게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서서 오늘 우리는 이제 제약주를 봐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특징주로 첫 종목으로 이제 네이처셀이라는 종목을 예시 종목으로 이제 볼 텐데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이 종목을 보신다고 하면은 이 종목의 지금 움직이는 느낌, 그다음에 이 차트는 이런 생각이 좀 드셔야 되거든요. 제가 그동안에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었던 바닥 돌파, 그다음에 이제 거래량 줄여가면서 121선의 지지 안착 이런 패턴들이 여기서 나와요. 그래서 제가 알려드렸던 검색기 안에서도 변동성 플러스 마이너스 5%그 조건을 잠깐 그 제외를 하고 생략하고 포착을 한다고 하면은 이 네이처셀도 같은 패턴으로 동일 패턴으로 이제 포착이 되는 그런 종목이었죠. 근데 이 네이처셀이라는 종목이 여기서 이제 차트와 자리를 보신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모든 재료와 뭐 제약주 분위기 이슈 이런 거 다 떼고 이 네이처셀이라는 종목을 본다고 하면은 자, 급등 이후에 이 121선에 안착하고 그다음에 붙이는 구간들이 나오죠. 그다음에 아래 꼬리가 여기까지 달려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이제 121선의 지지점이 나왔다는 것을 충분히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자리에서 음봉에서 매수를 진행을 하고 매수 이후에 우리가 이 검은색 선만 따라가면서 검은색 선을 종가 이탈한다고 하면은 여기선 손절, 그다음에 여기서 지켜진다고 하면은 최근에 방향성을 위쪽으로 세게 줬기 때문에 위쪽으로 올라가는 짱대 양봉을 기대를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이런 패턴들이 이어진 이후에 네이처셀이라는 종목이 오늘 장중에 상한가를 또 터치를 하는 그림이 나왔습니다. 상한가에 뭐 끝까지 종가가 안착이 되지 못했지만은 오늘 뭐 HLB가 아래쪽으로 좀 밀리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이 종목이 상한가를 터치를 했다. 그다음에 상한가에 그 오전장 안에 계속 좀 안착이 되어 있었다.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힘이 좋다라고 이제 좀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그 네이처셀이 주는 의미도 굉장히 좀 좋은 것 같아요. 네이처셀뿐만이 아니고 오늘 이제 힘이 좋았던 제약주들이 굉장히 많았죠. 그래서 네이처셀을 통해서 제약주는 여전히 힘이 좋다라는 걸 이제 눈으로 좀 확인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한 가지 중요한 부분들은 이 네이처셀 같은 경우도 차트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줄기세포 쪽에 이제 이슈를 또 같이 갖다 붙여버리다 보니까 오늘 장중에 또 상한가의 흐름들까지 나와버렸죠. 그럼 이제 우리가 모든 제약주를 다 볼 수는 없어요. 왜냐면은 우리 증시에는 제약주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바이오 시밀러 관련된 종목들도 있겠고요. 그다음에 뭐 이제 치매 테마가 있는 종목들도 있겠고, 그냥 일반 뭐 건강약품을 만드는 일반적인 뭐 제약사도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그 계속해서 뭐 항암 쪽에 개발하고 있는 뭐 신약 개발사도 있을 거고, 뭐 굉장히 이제 다방면의 제약주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최근에 이제 잘 올라가는 종목들과 그다음에 지금 움직임이 나오는 제약 섹터 종목들을 같이 좀 따져보고 하면서, 그러면 지금 우리가 어디다가 포커싱을 맞춰서 종목들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제약주를 봤을 때 일단은 뭐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차트 플러스 재료. 근데 그 재료는 항암 쪽이라고 이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에 대한 내용들을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에 가장 시장에서 빼놓을래야 빼놓을 수 없는 굉장히 그 존재감이 확실한 종목 중에 하나가 HLB라는 종목입니다. HLB가 9월 달에 ESMO라는 그 유럽의 종양 학회에서 나가가지고 그 가지고 있는 여기 리보세라닙이라는 그 연구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임상 3상 발표를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이 학회를 통해서 발표를 하고 거기서 이제 베스트 오브 ESMO 2019에 또 선정이 되면서 여기 그 임상 성공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또 재부각 받게 되는 좋은 평가를 얻어버렸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HLB가 굉장히 좀 좋은 그림들이 단기간 안에 나와버리고 이 종목이 시총 2위까지 또 올라가는 굉장히 좀 빠른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HLB가 제약주의 지금 단기적인 붐을 이끌게 된 굉장히 좀 견인 제 역할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 존재감이 얼마나 세냐면은 시가총액이 2위까지 올라간 것도 맞고요. 근데 이제 오늘 하루 안에 그 코스닥에서 이제 많이 일어나는 이제 거래 대금들 있잖아요. 근데 이제 HLB가 코스닥 거래 비중에 대략 한 13% 정도를 오늘 차지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같이 따라가는 HLB 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코스닥에서 거래 비중의 7%를 담당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이게 뭐 7%, 13%가 큰 건가? 뭐 두 개를 더하면 한 20% 정도면 이제 뭐 작지 않아 보이죠. 근데 이제 얘는 그 시가총액 그 비중 자체가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근데 이제 압도적으로 코스피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우리 코스피 시장에서 시총의 비중을 21%를 잡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5분의 1을 잡고 있는데 오늘 삼성전자의 코스피 시장 거래 비중이 6.58% 정도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HLB의 13%, HLB 생명과학의 7% 이런 거는 굉장히 삼성전자 대비해서도 굉장히 좀 활발한 움직임과 거래 대금이 굉장히 좀 많이 그 쏠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더 심한 움직임들이 나왔었는데 아무튼 이렇게 이제 좀 너무나도 집중을 좀 많이 받다 보니까 제약주의 분위기 자체가 혹은 뭐 이제 제약주들이 이제 움직임 폭들이 이런 움직임을 통해서 계속해서 좀 파생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를 보셔야 돼요. HLB가 당연히 단기간 안에 많은 급등이 나왔으니까 조정도 굉장히 좀 그 화끈하게 떨어지겠죠. 근데 HLB가 지난 목요일과 금요일 날 고점에서 조정이 나오는 이런 구간 안에서는 시장이 굉장히 그 전반적으로 다 흔들리고 제약주들이 눈치를 되게 많이 보고 같이 밀리고 그랬거든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얘가 이제 경고도 걸리고 그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고점에서 빠져야 된다는 거를 좀 같이 인정을 하고 하다 보니까 제약주들의 움직임이 오늘 HLB는 밀리지만은 전반적으로는 다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같이 좀 휘둘리는 것보다는 개별적인 이슈를 받는 종목들은 다시 한번 힘을 쓰면서 제도약에 대한 준비를 좀 하고 있는 그런 그림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HLB의 이제 뭐 특징적인 부분들도 보시고 얼마 전에 그 미국 기업 바이오젠 쪽에서 알츠하이머 치매 신약 FDA의 승인을 신청할 것 이렇게 이제 뉴스가 나오면서 장중에 급등을 보여줍니다. 근데 이제 사실 이 바이오젠 같은 경우는 과거에 이제 이 알츠하이머 치매 관련돼서 임상이 중단이 됐었어요. 중단이 됐다가 이번에 이제 부활을 예고를 하고 그다음에 그런 부분들을 발표를 하다 보니까 장중에 이제 급등을 하기도 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요거랑 비슷한 그 단계를 밟았던 종목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동안에 이제 속을 썩였었던 신라젠이라는 종목도 있었고 사실 HLB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근데 이제 HLB가 막 붐을 일으키고 있는 와중에 요런 그 미증시에서도 요런 그림들이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거기에 이제 좀 기대감과 그다음에 용기를 좀 얻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뭐 실질적으로 뭐 이런 이슈들이 우리나라 이제 치매 관련된 종목들한테도 또 좋은 영향을 뭐 실질적으로 미치고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많은 치매 관련된 종목들이 있지만 명문제약 같은 경우도 오늘 뭐 그 지난번 이슈가 나왔을 때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장중 급등의 흐름들이 나왔고 아까 상한가를 터치했던 네이처셀도 비슷한 이슈를 좀 같이 가지고 있는 거죠. 거기에 이제 또 제약주의 메리트들이 계속해서 이제 좀 더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우리 지금 이런 급등 종목들, 시가총액 2위 종목과 그다음에 이제 대장 종목들이 굉장히 강력한 랠리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과거에 이제 제약주들이 우리 투자자들한테 어마어마한 수익률을 많이 남겨줬었죠. 사실 2017년도에서 2018년도 사이 셀트리온의 상승률은 330%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2018년도 한 해 동안 가장 많이 올라갔었던 동성제약이라는 종목은 한 해 안에 900%의 상승률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기대감들이 제약주를 이제 바라보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더 큰 기대감과 그다음에 이제 좀 더 빠른 변동성을 계속해서 이제 좀 그 힘을 실어주는 그런 모습이죠. 그다음에 뭐 2015년도 제약주들이 이제 시장을 견인해서 대장 역할을 했을 때는 대표적인 한미약품이라는 종목이 2015년도에 855%의 상승률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제약주는 이제 느낌 자체가 좋은 자리에서 잘 사면은 단기간 안에 굉장히 빠르게 수익이 잘 나는 종목 이런 식으로
식으로 이제 인식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보시고 최근에 유행했던 테마들이 힘을 잘 못 쓰고 있는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이제 그 제약주에 힘을 실어주는데 도움을 굉장히 좀 많이 주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흐름들을 보신다고 하면은 셀트리온이라는 종목이 여전히 좋은 그림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 종목은 10월 달에만 20% 정도의 상승률이 나왔고 바닥권에서 지금 이 자리까지는 40% 정도의 상승률이 셀트리온에서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도 지금 그 코스피에서 현대차를 넘어서서 시가총액을 또 순위를 올려놨죠. 그래서 삼성전자의 우선주를 뺀다고 하면은 지금 코스피에서는 시가총액 3위를 좀 달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뭐 오후부터 해가지고 증거인멸 그 사건 관계자들에 대해서 징역형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악재성 멘트가 될 수 있는 내용들이 나왔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은 오늘 계속해서 끝까지 힘을 좀 줬었고 시간의 거래가 나오는 과정 안에서도 영향을 전혀 미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대장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들은 굉장히 제약주들의 힘을 앞으로 더 실어줄 수 있는 그런 그림들로 이어지겠죠. 일단은 이 종목들은 사실 무겁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로 이제 뭐 한 방에 상한가 한 방에 뭐 20% 급등 이런 부분들이 이제 기대하기는 상대적으로는 어렵지만은 대장주들이 먼저 랠리를 보여주고 굉장히 좀 좋은 위치로 뭐 전고점을 뚫는다던가 좋은 랠리가 나온다고 하면 여기서 이어지는 더 그 다음 급등 종목들은 약간은 중소형주들 위주에서 그다음에 거기서 개별적인 재료가 있는 그런 종목들 사이에서 나올 수밖에 없겠죠. 시간이 굉장히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좀 빠르게 요것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현 시점에서 가장 강력한 제약주들을 본다고 하면은 지금은 이슈와 차트가 더해져야 되는데 차트는 제가 여태까지 강조드리는 저의 그 기법에 맞는 그런 차트들이고 이슈라고 한다면은 지금 뭐 항암 관련된 종목들 대장주 안에서도 HLB가 상한가 랠리를 보였던 것도 헬릭스미스가 급등을 했던 것도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이 필룩스라는 종목이 단기간 안에 100% 정도의 상승률이 나왔던 것도 다 면역 항암 혹은 이제 항암 관련된 이슈를 좀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다가 이런 제가 알려드리는 급등주 전에 보여주는 이런 패턴들 여기에서 이제 매수 타점만 잘 잡아준다고 하면은 차트로 봤을 때도 이 아이진이라는 종목도 단기간 안에 한 44%의 또 상승률을 또 보여줍니다. 그럼 이제 차트가 바닥 돌파해서 나오고 있는데 항암 이슈를 가지고 있고 거기에 임상 이슈를 또 같이 가지고 있는데 아직 급등을 하지 않았어. 그럼 그런 종목들이 그 다음 이슈와 그 다음 이제 또 급등주로 이제 선택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예를 들면은 아주아이비 투자 같은 경우는 삼성병원이랑 항암면역 치료제 공동 특허 출원이라는 이슈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이슈와 그다음에 바닥 돌파가 나오니까 단기간 안에 이렇게 급등을 해버리죠. 급등을 확인을 했고요. 우리는 대성창투라는 종목도 오늘 장중에 급등을 보여줍니다. 차트는 마찬가지로 바닥 돌파, 그다음에 검은색 기준선, 그다음에 항암제 백신 이슈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오늘 장중에 또 급등하는 굉장히 강력한 모습이 나왔죠. 넥스트 사이언스라는 종목도 마찬가지로 항암 면역 증강제 플러스 바닥 돌파 차트, 그다음에 급등 확인. 이런 식으로 이어집니다. 네이처셀은 뭐 많이 강조를 드렸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면역 항암, 줄기세포, 그다음에 차트. 그래서 지금은 뭐 답이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제약주를 매매를 해야겠죠. 왜 제약주들이 급등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니까. 근데 거기서 어떤 종목들을 매매를 하느냐. 차트가 만들어졌는데 아직 안 올라갔어요. 그리고 항암 관련된 이슈, 그다음에 면역 그 항암 관련된 이슈와 그런 그 임상에 대한 기대감들이 내포되어 있는 그런 종목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히든 종목도 똑같은 재료와 똑같은 패턴, 제가 그동안에 수익을 많이 들였던 패턴에 부합하는 그런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종목은 주봉상 차트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바닥권에서 이렇게 돌파가 이제 막 나왔고 다음 매물대까지 이 구간을 40% 정도의 상승 구간들을 남겨놓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차트에는 매집의 흔적들이 보이고 있고요. 지금 새로운 항암 치료 기술이 부각이 되고 있는 재료주로서 굉장히 매력적인 종목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기법과 그다음에 빠르게 말씀드렸던 항암 관련된 이슈를 가진 종목, 제가 바로 다음 종목 브리핑 시간을 통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제약주에 대한 강의 함께 들으셨습니다. 이제 편입주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전문가님, 첫 번째 편입주 어떤 종목인가요? 네, 오늘 뭐 제약주를 워낙 많이 말씀을 드렸기 네. 때문에 그쪽에서 이제 메리트가 있는, 그다음에 매력이 있는 종목들을 좀 보려고 합니다. 사실 그 시간이 좀 많이 부족해서 좀 설명을 더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더 알려드리고 싶은 내용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오늘 온라인 무료 방송을 통해서 조금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셀트리온 헬스케어라는 종목입니다. 뭐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코스닥 시장의 시가총액 대장 종목이기도 하죠. 그래서 제약주에 대한 분위기, 그다음에 지금 그림에 대한 부분들은 충분히 좀 많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요. 요즘에는 또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분위기도 한번 타면은 단기간 안에 빠른 상승 종목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약간 좀 묵직한 종목인데 나는 좀 멀리 보고 뭐 상대적으로 좀 안정적인 느낌으로 가져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좀 느긋하게 좀 보기 좋은 종목으로 셀트리온 헬스케어라는 종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그 뭐 허주마 바이오시밀러 허주마가 이제 중남미 브라질 시장으로 또 진출을 하면서 이쪽 시장을 또 이제 개척을 하고 본격적으로 이제 그 공략을 본격화한다라는 뭐 뉴스들과 뭐 그런 이슈들이 지금 같이 더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차트를 보신다고 하면은 얼마 전에 이제 좀 거래량을 많이 터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블록들이 좀 나오면서 이 주가 자체는 약간 좀 악재성 내용들이 나왔었는데 그 이후에도 뭐 계속해서 좋은 수급들이 나오면서 악재에 대한 뭐 해소 국면들까지 그다음에 주가의 재도약 구간들을 좀 기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매수가는 웬만하면 시가 이하 음봉으로 접근을 쭉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이 종목이 이 구간 52,000원 선, 검은색 선 아래로만 안 빠진다고 하면은 충분히 상방 메리트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손절가는 52,000원 잡아드리고요. 목표가는 65,000원 잡아드리도 할 테니까 좀 약간 여유롭게 보시는 분들은 이 종목을 한번 집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첫 번째 편입주로는 셀트리온 헬스케어 소개해드렸습니다. 상승 재료도 있고 또 최근에는 블록들 악재 해소 국면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도약이 기대가 된다 설명을 하셨습니다. 목표가는 65,000원, 손절가는 52,000원 제시해드렸고요. 자, 이어서 두 번째 편입주 히든 종목은 온라인 방송에서 소개됩니다. 전문가님, 종목에 대한 힌트 드려볼까요? 사실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약간 좀 보수적으로 매매하시는 분들께 좀 좋은 종목이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저와 같이 좀 화끈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 빠른 수익률 좋아하시는 분들께는 좀 히든 종목을 또 준비를 했습니다. 뭐 지난주에 뭐 인터플렉스라는 종목이 4거래일 만에 33%의 급등을 보여줬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약간 좀 상대적으로 이슈가 강한데 좀 가벼운 종목이다 보니까 더 빠른 상승률들이 나왔겠죠. 그래서 오늘은 제약주 쪽에서 약간 좀 시가총액이 조금 작지만 확실한 이슈와 그다음에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던 차트가 만들어져 있는 그런 종목을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뭐 이제 새로운 항암 기술, 그다음에 이쪽에 대해서 임상에 대한 기대감들, 이런 부분들이 연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그다음에 이쪽 항암 섹터 안에서 최대 수혜로 기대되는 단한계의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제가 요즘에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저의 차트 패턴, 급등 나오기 직전에 항상 찍어드리는 그 패턴에도 정확하게 좀 부합을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에 거는 기대감이 굉장히 크고요. 기존에 또 많은 종목들이 있었지만 또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즘에 그 매집의 흔적들이 자꾸 보이고 있으니까 이제 급등의 포인트들, 제 분석이 맞다고 한다면은 급등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늦은 뒤에 올라가는 종목들 보고 따라다니지 마시고 좋은 종목이 있다고 하면은 더 좋은 자리에서 낮은 가격에서 미리 매수하는 전략을 세워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오늘 제가 온라인 무료 방송에 오시는 분들 방송 시작하기 전에 저의 그 필승, 그다음에 저희가 요즘에 가장 핫하게 종목 수익률이 잘 나고 있는 저의 검색기, 종목 발굴기 마지막으로 제공을 해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부지런하게 빨리 들어오셔서 준비하시고요. 이따가 온라인 무료 방송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포털 검색창에 투자 병법 검색하시고요. 화면 상단 부분에 사이트가 뜹니다. 사이트 클릭하고 들어가셔서 전문가 얼굴 확인하시고요. 지금 반짝이고 있는 방송 보기 버튼만 누르시면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도 투자 병법은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도 알찬 강의와 종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